여러분, 단지 블로그 하나만으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고 또 강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제 대답은요, 무조건 가능하다입니다. 저 또한 블로그를 통해서 영어 강사가 될 수 있었고요. 지금 강의를 하시는 수많은 강사분들이 이 블로그로 커리어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블로그로 강사가 될 수 있고요. 또 나아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나날이 성장하는 구독자 여러분, 인스피레이션 클래스의 레딧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무언가를 빨리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1인 기업가, 1인 지식 기업가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나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위에 카드를 클릭하시거나 밑에 데스크립션에 링크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을 찍고 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 또 1인 기업가가 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1인 기업가가 되는 방법에 대한 무료 소개자 이벤트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1인 기업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심지어 이 소개자를 읽고 나서 저한테 1인 기업가 강의는 없느냐, 강의를 듣고 싶다, 그런 요청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제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반강제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근 한 달 동안 그 강의를 만드느라고 이 유튜브를 소홀히 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영어 학습법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1인 기업가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좀 더 자주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블로그 하나만으로 강사가 될 수 있는 건지 그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평소에 블로그로 책을 내고 또 강의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례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과연 특출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걸까요? 제가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많은 블로거들을 만나고 또 블로그를 통해서 작가가 되고 강사가 된 분들을 많이 만나봤었는데요, 정말 놀라웠던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지난 영상에서 제 사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그 흔한 과외 경험 없이 또 아무런 스펙 없이 우선 누군가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듯이요, 이 블로거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저 또한 처음 영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처음 시작했던 것이 바로 블로그였습니다. 블로그를 조금씩 해나가다 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이 블로그를 하는 것만으로도 외부 강연 요청이 들어오고 수강생이 늘어나고 또 출판 제의까지 받게 되더라고요. 제가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솔직히 자랑하는 거잖아. 아무런 스펙이나 경력이 없는 저도 했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갈아엎었거든요. 정말 수년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 시행착오 경험을 통해서 똑같은 과정을 밟을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좀 더 쉽게 나의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져야 우리 세상이 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제가 블로그를 어떻게 키워왔고 이 블로그를 통해서 강의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간략하게 공유하도록 할게요. 제가 처음 블로그를 시작한 건요, 단지 공부를 정리하기 위함이었어요.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어 공부를 하다가 좋은 표현들을 기록하고 또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정리하는 차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노트 필기용이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도 없고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그러면 나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표현은 이런 뜻이다, 이런 강의에서는 이런 걸 배웠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말투를 좀 바꿔봤죠. 상대방한테 이야기하듯이 존댓말로 제가 오늘 이런 내용을 배웠는데요, 이건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웠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단지 말투만 존댓말로 바꿨을 뿐인데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주기 시작하고 공감을 해주기 시작하고 댓글을 남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 표현 좋은 표현이네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받고 서로 소통을 하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혼자서 이 표현들을 기록했을 때는 정말 재미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좋아할 거야, 나 칭찬해주겠지? 이런 생각이 들떠가지고 영어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 그것을 공유하는 거, 블로그에 기록하는 게 너무나도 재밌어진 거죠. 즉 제가 공부한 과정을 공유한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해주고 또 도움을 받고 저 또한 훨씬 더 큰 동기부여를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막 자신감이 뿜뿜 생겨난 거죠. 그래서 블로그를 다시 새롭게 재편을 해서 이제는 제가 배웠던 내용들을 모아서 저의 색깔을 칠하기 시작합니다. 즉 저의 철학을 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배운 내용들을 저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요약을 하고 새롭게 재탄생을 시켜서 사람들을 가르치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칼럼을 1편, 2편, 3편 써내려 가다 보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이런 댓글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무료 소치자에도 담았던 내용인데요, 저는 아무런 경력도 없고 학원 강사도 아닌데 또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레리님, 강의는 안 하시나요? 레리님의 강의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나만 놀란 거 아니지?
저는 단지 제가 배웠던 과정을 공유했을 뿐이고 또 공유하는 과정에서 저의 색깔을 넣은 것 뿐인데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블로그를 키워왔던 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과정 속에 여러분이 블로그로 강사가 될 수 있는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힌트들을 조금 더 풀어서 더 자세하게 그 세부 전략들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시작하시되 제가 시행착오를 했던 것처럼 단순히 노트 필기만 하고 나 혼자 정리 차원에서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구한테 공유하듯이 누군가한테 설명해 주듯이 내가 공부한 과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게 혼자서 영어 표현을 정리하는 거, 또 배우고 싶은 내용을 정리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왜냐면 누군가한테 말해주고 누군가가 공유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좀 더 책임감이 생기고 좀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동기부여를 가져다 줍니다. 비록 여러분의 블로그를 구독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마치 누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을 단순히 이런 내용을 배웠다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공부한 과정을 세세하게 공유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강의를 들었던 내용, 영상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 레딧 유튜브 채널에서 배웠던 표현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하나씩 모아서 좀 더 알기 쉽게 요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내 의견을 첨부하고 내가 노트 정리를 어떻게 했고 나는 복습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과정들을 사람들과 나누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학습 방법이나 여러분들이 향후에 가르칠 내용들이 여러분의 노하우, 여러분만의 지식일 필요는 없거든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고요. 어차피 모든 지식들은 서로 섞여서 응용되어진 것들이에요. 여러분 큐레이션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세상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서 재편집해서 재창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 지식들은 여러분의 관점이 들어가서 새롭게 편집이 되면 창작이 되는 거예요. 편집도 창작이라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도요 2010년 월스트리트 컨퍼런스에서 지식의 권력이 에디터, 즉 편집자에게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을 했었어요. 그 말은요, 이미 세상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정보들을 큐레이션해서 여러분만의 색깔로 다시 재창조하면 여러분도 블로그로 여러분만의 철학이 담긴 학습 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큐레이션에서 나아가서 에디톨로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심리학자 김정훈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에디톨로지라는 개념은 단순 정보는 의미가 없고 그 정보를 잘 정리해야지 새로운 지식이 탄생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세상에 널려있는 여러 가지 영어 지식들, 영어 학습 방법들, 여러 가지 이론들, 그런 것들을 골라가는 과정에서 고르는 사람의 철학이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철학이 반영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물감으로 나만의 방식으로 영어 강의가 됐든 독서 강의가 됐든 1인 기업가로서 나만의 컨텐츠로 강의를 할 수 있고 책을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말이 쉽지 과정이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당장 강의를 하고 책을 쓸 게 아니잖아요. 그냥 블로그에 내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하고 또 그렇게 쓰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나만의 기준과 철학이 생기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당장 꼭 블로그를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블로그로 전문 강사, 전문 작가가 된 사람들은 많은데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 하지만 자기가 배우고 싶고 가르치고 싶은 내용들을 블로그에 정리하고 요약하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고 또 애정이 생기고 사명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철학이 담긴 나의 컨텐츠가 탄생하게 된다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으로 큐레이션과 에디톨로지 개념을 배워봤고요. 사실 영상을 통해서 블로그로 강사되는 세부 전략들을 담기에는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블로그로 쉽게 강사가 되고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노하우들을 칼럼으로 작성해 놨거든요.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참고해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 나도 블로그로 전문가가 될 수 있고 강사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기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이제 그만 배우고 가르치자는 거예요. 물론 아무 노력 없이 누구나 쉽게 강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서 노력하는 강사인데 누구나 쉽게 아무나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리는 없잖아요. 다만 저는 꼭 거창한 스펙이 있고 오랜 시간 동안 학원을 다니고 자격증을 따야만이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분명 누군가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하고 여러분의 지식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단 당신이 배우고 있고 가르치고 싶은 분야를 블로그를 통해서 공유할 때 말이죠. 우리가 지금 당장 거창하게 강의를 하고 1인 지식기업가로 살고 책을 내자,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작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블로그부터 시작을 해보자는 거예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을 가지고 첫 발을 내딛으십시오. 계단 전체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첫 걸음만 떼면 됩니다.
이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블로그로 강사되는 법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은요, 아래 링크에 칼럼을 꼭 확인해보세요. 분명 지금 당장 블로그를 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추천을 해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인 기업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거나 무료 소책자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언제나 그렇듯 당신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